이 국장님, 네. 명태균이라는 정말 듣보자 예, 예. 이런 정치 브로커에 우리 한국 정치랄까 여권의 거물 유력 정치인들이 놀아놨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고 한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거에, 그러니까 정치부에 정말 오래 산 증인이시고, 선거를 진짜 얼마나 많은 선거를 또 현장에서 지켜보셨습니까? 저도 이런 식의 브로커들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는 있어요. 예. 이런 브로커들은 주로 어떤 거냐? 자기가 뭘 신문사를 운영한다. 그리고 또는 정치 컨설팅 회사를 차린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여론조사 기관 하나를 차리거나 아니면 좀 완전히 그 열악한 영세 여론조사 기관과 손잡고 정치인들 중에 특히나 신인들한테 접근해서 좀 조작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돈을 받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브로커들이 진짜 세고 셌어요. 민주당에도 많아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패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이 경계를 하잖아요. 딱 이런 사람들이 딱 그 수준을.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고 마치 자기가 대선이나 총선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냐 유력 정치인들에 접근해갖고 이런 판을 크게 벌인 사기를 쳤다. 그 유력 정치인들이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만 유일하게 안 만났고 네. 오세훈,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그리고 이준석, 김종인 네.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정치인 보통 국회의원들도 이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기본적으로는 이 김영선 의원, 오선 의원을 지낸 이 김영선을 다리를 놓아가지고 이제 정치권하고 접근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저기 시골에서 무슨 시사경남이라든가 네. 무슨 PNR인가요? 네. 미래한국연구소.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예. 그런 여론조사 기관. 그게 어디 공식적으로 등록도 안 된 거 맞습니까? 네. PNR은 등록이 돼 있고 미래한국연구소는 컨설팅 회사예요. 여론조사 분석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 실시한 건 PNR이 실시하고. 그거를 이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곳에서 지금 저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분석을 해갖고 발표를 한 거죠. 그걸 매개로 해갖고 네네. 정치인들과 이렇게 연결을 맺은 거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 원희룡, 나경원 이런 분들은 이번 전대 전에도 네. 아주 본인이 찾아가서 좀 뵙자 해갖고 만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본인들도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세훈이나 홍준표 이 사람들도 다 만났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정말 군세간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네요. 그렇죠. 안철수는 명태는 기억나는데 명태균은 모른다. 나경원은 한 차례만 만났다. 예.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다. 아니 여론 공작을 막으려고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정말 어이없. 예. 그러니까 원희룡이는 일방적 주장이라 말할 가치가 뭐 없다.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원희룡 같은 경우는 그냥 읍소를 하다시피 했다는 그런 보도들도 어디서 나온 것 나 같더라고요. 살려달라라고 말을 했대요.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을 반대하다가 명태균이 얘기 듣고 이준석을 찬성해서 너 이준석을 지지해야 복당이 된다. 그러니까 돌아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수시로 하루에도 몇 차례씩 뭐 전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들이 사실은 이렇게 말로 공방을 벌이는 수준이라면 뭐 이런 정치 브로커 얘기가 옳겠어? 이렇게 진짜 내로라 하는 국회의원들 얘기가 옳겠지 하겠지만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NR이 여론조사를 한 것들이 지금 기록에 다 남아있잖아요. 이를테면 홍준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홍준표한테 이준석 왜 안 만나니? 왜 나경원 편드니? 전대에서. 그러니까 명태균이 홍준표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홍준표가 어이구 그 이준석이 되겠어? 나경원이 되지? 했더니 그 명태균이 이준석이 되면 당신 복당시켜주지만 나경원 복당 안 시켜줘 라고 하니까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PNR 여론조사가 있어요. 데이터가. 비슷한 시기에 어떻게 나왔어요? PNR에서 뭘 물어봤어요? 홍준표의 복당을 찬성하느냐? 60%가 찬성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정치인의 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허위로 우리가 마사지 한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온 여론조사가 아니고 자기들 입맛대로 이렇게 마사지 또 그 구미에 맞게 마사지를 해가지고 갖다 여론조사라고 공표를 해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짓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 이준석이 더 큰 덕을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당 대표까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 대표 조홍영한테 되는데 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도 명태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한 번.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말 한마디 뻥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명태균이는 각종 언론에 나와서 저는 상당 부분 허풍도 있고 네. 뻥도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을 정말 우리나라에 내로난 정치인들이 사람 구별도 못하고 만났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정무실장까지 한 사람이고 네. 그 외에도 꾸준히 여권 쪽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이번에서 명태균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막후의 실력자로 지금 활동을 했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보면은 우리 정치인이라든가 언론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뒤에 뭐가 돌아갈지도 모르고 헛소리만 하고 있네? 엉뚱한 기사 쓰고 있네?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부끄럽다니까요. 왜 부끄럽냐면 제가 그래도 꽤 한 몇 년 전까지 현직에 저도 있지 처음 않았어요. 들었어요. 현직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도 국민의힘 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한 이 유력 정치인들하고 어찌됐든 교류가 있고요. 근데 나는 명태균이라는 사람 생각도 못했어요. PNR이 이런 기관이었다는 것도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 내가 진짜 현장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심지어 부총장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예. 명태균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하는 것도 명태균 얘기를 보고 갔고 안철수 며칠 날 가느냐 이것도 명태균이가 이 얘기를 해서 갔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안철수와 그 이전에 단일화도 다 명태균이가 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요. 장제원 권성도까지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걸 직접 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명태균이가 계속 엄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속하면은 한 달 이내에 윤 대통령이 탄핵하고 하야하는 상황이 온다. 지금 20분의 1도 얘기하지 않았다. 대선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얘기를 하면은 온 천하가 뒤집혀질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대통령을 겁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산에서 하는 그 답변들을 보면은 전혀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 자가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한 달 이내로 하야하고 탄핵해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은 법대로 해라. 엄정하게 이런 어떤 정치 브로커가 없는 그런 이 민주주의를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 엄단하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고소를 하든가 네. 고발을 해야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후에 나온 얘기는 아이고 그게 아니고 뭐 두 번을 만났는데 뭐 처음에 이준석이 데리고 왔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 쪽에서 또 의원이나 아니다. 예. 김종인 전 위원장. 비대위원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니까 명태균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같이 있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만나봤을 때 보니까 그렇죠. 거기 딱 앉아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방이 어떻게 되냐면 명태균이 언제부터 그 아크로비스타에 있었나가로 지금 얘기가 바뀌고 있어요. 예.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딱 끊어내서 관련 없는 사람이고 한다면 아니 한 번에 만났다 언제 왔다 이런 구구절절한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탄핵해봐라 그러면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정말 일개 정치 브로커한테 휘둘리는 그런 대통령실하고 누가 믿고 지금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도 한 번 만났다 누구랑 왔다 이런 변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관련이 없다면 대통령실이 얘기했듯이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휘둘리지도 않고 한 번 만난 거에 불과하다면 당장 고소하고 고발을 하고 해서 엄중하게 이런 브로커가 이렇게 허세 부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대통령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의 해명은 구질구질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하자는 건지. 한동훈 대표까지도 좀 점잖하게 얘기는 했어요. 다수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한심하게 생각할 것 같다.
예.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김영선 의원 이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명태균 씨가 김 여사를 공천을 위해서 닥달한 것 알고 있다. 또 오세훈한테도 자기가 소개를 해줬는데 뒤에 두 사람이 짝짝꿍이 되었더라.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명태균이 애를 쓴 것을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윤석열, 이준석 치맥 회동까지도 이 명태균의 작품이라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선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5선을 했습니다. 한 당에서 5선을 했다는 건 그 당의 모든 특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 비례로 시작해서 또 지역구도 줬고 수도권의 알짜 지역구 줬고 또 진짜 알짜인 창원흥창의 보궐선거까지 해서 5선을 했다면 정말 이 당의 온갖 꿀은 다 빨아먹은 거예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의 당에 대한 어떤 충성심 그리고 이 집권 지금 당이 집권하고 있잖아요. 이 집권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게 있다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까? 부끄러웠고 자기 때문에 다 이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당에 대한 충성심 하나도 없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당이 공천 안 준다고 이준석한테 찾아가갖고 내가 폭로하겠다라고 거래를 해서 그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애걸복걸했던 게 다 드러났는데 지금 회사 아이고 명태균 이가 누굴 만났고 하는 폭로자로서 제보자로서 지금 위치를 해서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고요? 나는 정말 김영선이라는 사람 부끄러워요. 이런 사람들이 한테 공천을 준 국민의힘의 시스템도 부끄럽습니다. 5선, 4선, 6선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당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에 몇 선 했던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이 다 비슷해요. 김영선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네. 2022년 6일 재보선 때 네. 거기서 명태균 때문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세비를 반씩 예. 딱딱 명태균한테 2년간인가를 보낸 것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9천 몇백만 원이 다 나온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반딱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금배지 타는 대가로 세비 절반을 명태균한테 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입이 있어서 그렇죠. 한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흉보는 거잖아요. 명태균이 누굴 만났고 지금 자기가 남 흉보고 남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이 위치에 있나요? 검찰 조사 받으러 가야지. 문제는 과연 명태균이 무슨 약점을 쥐고 있기에 이렇게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흔들고 있느냐. 명태균의 카드가 뭐냐. 명태균이가 이 카드를 정말 결정적인 카드를 쥐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이 정권을 어떻게 유지해 갑니까? 명태균 한 사람한테 딱 멱살이 잡혀가지고 그게 제일 걱정이죠 지금. 그렇죠. 이준석이 한 며칠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홍매화가 결정타였어요. 그러니까 주술 운운하는 거에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거짓말했잖아요. 자기가 4시에 그 방에서 나오니까 주지스님이 기념식수를 하라고 해서 했다. 그런데 칠보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주지스님이 그때 자고 있었다고. 거짓말한 게 드러나서 며칠 동안 얘기 못하다가 이제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 계속 문자를 보내고 한 건 내가 다 옆에서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제 명태균의 그 칼날이 자기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로 향하니까 이제야 입을 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진짜 그런 것들이 뭔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한테 또 그렇게 밤늦게까지 그렇게 했듯이 명태균한테도 온갖 얘기를 하면서 도와달라 뭘 어떻게 해라 오빠 전화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쏟아지면 이제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 역대 정권에도 정권에 실세라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전두환 정권 때 쓰리허라는 사람, 네네. 허씨 3명. 네.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는 박철원. 박철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YS 때는 차영우 같은 사람. 네네. 그리고 DJ 때는 권노갑 같은 사람들. 네네. 그리고 허다무대 문재인 때도 임종석 같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뭐냐? 공적인 자리에 가 네. 있는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지금
최순실이라든가 네. 지금 나오는 명태균이라든가 네. 이재명의 정진상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은 막후에서 무슨 특별한 자리도 갖지 않고 휘두른 거예요, 권력을. 그게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적당한 거기에 맞는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명태균을 정무 수석을 시키든가 비서실장을 시켜갖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언제나 지난번 기억나시잖아요. 정진상이 이 소환되기 직전에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막 이재명이 그 사진 내리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숨기고 싶었다는 건 뭐예요? 비선이었다는 얘기예요. 정진상이 지금도 지난 22대 공천도 다 쥐고 흔들었고 지금 막후에서 당을 쥐락펴락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명태균 같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치는 건 얼마나 더 있을까라는 거예요. 김대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김대남 같은 정말 퀄리티가 딱 보이잖아요. 그렇게 막 오마이뉴스 같은데 4월 달 그러니까 자기가 공천을 못 받으니까 이현모 때문에 못 받으니까 바로 그 오마이 기자한테 전화를 해갖고 아니고 대통령은 꼴통이야부터 시작을 해갖고 온갖 험담과 온갖 정말 이야기들을 꾸며냈는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갖고 오마이뉴스에 먹을 거리를 다 넘겨줬잖아요. 그런 사람은 선의행정관이라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뭔지 아십니까? 김대남 얘기로 또 바뀌어서 죄송합니다만 그자가 오마이뉴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이제 곧 민주당 갈 거야. 수틀리면 나 민주당에서 영등포 구청장 받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은 이 명태균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기자들 앞에 나와서 명확하게 저는 밝혀야 하지 않고 해법을 뭔가 내놓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지금처럼 아까 유인태 정무수석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군색하게 구질구질하게 해명을 해갖고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그 탄핵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세계일보가 그때 특종했을 때 물론 최소원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 선을 긋고 국민들 앞에서 이러이러한데 내가 이러이러한 건 절연하겠다. 이렇게만 했어도 그 비극적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이다. 빌미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똑같다. 지금 윤 대통령도 명태균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서 지난번에 어디서 어떻게까지 했지만 그러나 나와는 어떻게 해서 관련이 없다든지 해갖고 딱 명쾌하게 국민들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그 답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